자, 수도쿠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이제 관심이 많았던 정부 2차 ESS 발주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고 긴급하게 달라진 평가 내용을 봤더니, LG 엔솔, 삼성 SDI, SK온, 누가 유리한지 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ESS 시장, 정말 내년부터 좋아지는지 그 수익성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SS 관련해서 최근에 그 2차 전지 셀사들은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살짝 이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부 2차 ESS 입찰이 당초보다 거의 한 4주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있었죠. 거의 한 3일간 불이 타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깜짝 놀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모든 국가 입찰에서는 특히 이른바 배터리를 이용한 입찰에서는 안전성 이 자체를 평가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화재 등 안전성이 강화되면서 입찰이 지표와 여러 가지 방향성 때문에 약 4주 늦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가 시작이 됐는데 어느 업체가 유리할까요? 삼성, LG, SK. 1차에서는 삼성이 8대2로 압도적으로 일단 그 수주를 했습니다. 1차 규모이 1조 5천억이고요. 1조 5천억인데 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삼성이 한 1조 한 2천억 가까이 오다를 수주했죠. 자, 그러면 1차 입찰 삼성이 이렇게 유력하게 채택된 이유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면 8개 사업자 중에서 6개가 삼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삼성이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른바 소재 자체, 셀 자체를 만들고 소재 자체가 전량 울산에서 공급하는 생산하는 그런 구조를 띄었다. 그러니까 국내 산업 기여도가 높았다. 둘째, 국내 조달 NCA, 니켓 코발트 알루미늄 양극재가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기여도가 크다. 또 하나는 ESS 구축 이후에 화재나 예방 대응 체계가 상당히 삼성이 좀 앞서 있다. 그런 평가를 받았고, 또 공공 ESS, 이러면 공공시설의 ESS의 운영 실적이 삼성이 굉장히 높았다. 그런 거거든요. 참고로 이제 공공기관은 항상 조달 수주를 할 때 어떤 업체들이 자기의 이런 그 과거의 히스토리를 반드시 열거합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어디 무슨 일 했고 그 자체가 경험이 되어서 판단할 때 심사위원들이 가점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경험 지표라는 걸 넣게 되거든요. 아마 그게 이제 공공 ESS의 운영 실적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2차 입찰 뭐가 달라졌을까요? 2차 입찰 규모는 역시 1조 5천억 규모고요. 이제 540메가와트 그리고 삼성, LG, SK 국내 이 3사 정도가 이제 각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화된 평가 지표가 이전에는 산업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안전성을 굉장히 상향시켰다. 그렇게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평가 요인도 보게 되면 이전에는 없었던 안전성 전문가 쿼터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랜덤 방식으로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각 3사에 대해서 안전성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 그런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비가격 지표. 그러니까 가격이 아닌 비가격 지표가 이전에는 40이었는데 이번에는 50으로 상향됐고 그 밖에 이제 산업 기여도는 있었던 거고 또 개통 안정화의 화제, 설비 안전성 이런 것들의 비중이 좀 껑충 뛰었다. 그래서 평가 지표가 매우 강화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사, 이 SK, 삼성, LG 3사의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이 차의 수주 가능성이 큰 기업이 어딘가 이렇게 우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수주에 이력이 없었어.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른바 수주 레퍼런스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어요. 물론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가점 자체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미 재생에너지 기업의 이제 플랫 아이언에 1기가와트 이제 LFP ESS를 한번 오다를 땄기 때문에 약간 이제 경험은 뭐 작지만 있네 이렇게 이제 평가받을 수 있죠. 또 하나 이제 SK가 급하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서산에다가 LFP의 생산 계획을 마련하고 2차 입찰이 이제 2027년도까지 이제 납품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준비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SK 장점은 화재를 사전 감지하는 EIS의 기술을 보유했다. 이렇게 이제 시중에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죠, 단점. SK온이 상당히 재무 비율이 높아요. 부채 비율이 높아서 얼마 전에 회사채를 또 크게 발행했죠. 그래서 설비 투자의 여력이 과연 되겠느냐. 또 이걸 투자하다 보면은 더 많은 재무 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SK로서는 상당히 좀 난감한 입장이다. 왜냐하면 계속 ESS 캐파가 커지는데 그걸 포기하자니 어렵고 국내 시설적으로는 좀 약간 그 부분이 부족하고 그래서 SK온은 약간의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과정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삼성 SDI는 국내 울산에가 ESS 생산 캐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가 약 한 12기가와트 정도의 국내에서 ESS의 생산 캐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각형 NCA 배터리의 입찰로 할 것 같아요. 이 각형은 삼성밖에 배터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중국은 만들어요. CATL도 만들고 BYD도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삼성만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각형 배터리가 요즘에 선호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삼성이 삼성 배터리 박스라고 해서 SBB인데 이게 이제 1.7 버전, 1.7 버전 안전성을 높이고 높였던 그런 내용이 1.7 버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를 국내에 생산하겠다고 얼마 전에 밝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위원들한테 좀 작동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만들어진 것들이 제주에 만들어진 것들이 차익 거래형 시장 메커니즘 ESS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표준화된 운영 체계의 경험이 있고 열 관리에 그 굉장히 신뢰가 높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 좋고 또 공장 ESS의 운영 경험이 다수 갖고 있어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 3개사 중에서는 이번에도 삼성이 가장 상위권에서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LG엔솔도 상당히 부담이 있죠. 1차 때 LG엔솔이 약 20%의 오다를 수주했는데 LG엔솔이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전체 배터리 생산 기반이 다 미국에 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일부가 있고 이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해외 생산 비중이 높아서 산업 기여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LG엔솔은 국내에서 ESS 생산 비중이 1기가와트 전후 될까요? 그래서 국내 생산 기여도 낮습니다. 다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LG엔솔이 상당 부분 이렇게 4분기 들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주춤주춤한 이유도 미국의 전기차 IRA 보조금 이후 폐지 이후에 전기차 시장이 40% 정도 위축될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LG가 올해 오창의 LFP ESS 생산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이 ESS 분야에서는 이 ALFP 기반이 선호하는 형식이에요. 뭐 NCA, ALFP 여러 가지 있지만 글로벌에서 ALFP 이른바 ESS가 세계 시장에서 한 8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ALFP 배터리가 이른바 ESS용으로 굉장히 적합하다.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LFP를 80% 정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런 면을 보면 삼성은 이번에 NCA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삼성이 조금 불리한 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프라, 기술, 또 열관리, 화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 SDI가 최상위권에 있다. 따라서 이제 LG가 이 5창의 LFP 생산 추진을 올해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다소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얼마나 성과 낼지 이게 좀 관건이다.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 발주에서 뭘로 갈 거냐, 3사가. 현재 나온 바로 의하면 LG는 아마 LFP로 가고 소재는 여전히 이제 중국산을 쓸 것 같고 삼성은 NCA, 이 각형으로 할까요? 각형. 이 각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형이 얘기했지만 글로벌에서 LFP를 선호하면서 각형을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LG는 LFP가 있어. 삼성은 각형이 있어, 각형. 이 자동차도 각형, LFP도 아니 그 ESS도 각형 선호합니다. LFP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제 LG의 50%의 강점, 삼성의 50%의 강점이 있습니다. SK도 LFP로 입찰할 것 같아요. 근데 SK는 이제 아무래도 재무 구조의 우려가 있고 국내 생산 기반을 급하게 마련하는데 가능하겠어?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결국 이건 이제 스톡코피의 개인적 의견이긴 한데 이번에도 2차 사업에도 삼성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데 하나 더 뽑아진다면 역시 이번에도 LG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정부의 사업은 항상 이런 큰 인프라 사업은 복수로 백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 오다를 80%를 받았는데 중간에 삼성이 무슨 일이 있어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백업이 있어야 되는데 백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캐파는 나눠지죠. 그래서 1차에 삼성이 76, 그 다음에 LG가 24에 이제 ESS 수자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아마 삼성이 더 다수의 50% 이상의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산업 기여도, 안전성, 그 다음에 각형, 그 다음에 이번에 삼성이 1.7로 갑니다. 1차 때는 1.5로 갔어요. 이번에 1.7로 갑니다. 버전을 높였습니다. 이게 삼성이 내놓은 SBB, NCA 기반의 1.7 버전은 올해 발표된 최신형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고 각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삼성이 최소한 7대3, 조금 배려해서 7대3 정도의 비중으로 삼성이 이번에도 2차 때도 유리한 고지에 갈 가능성이 거의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얘기했죠. 글로벌 ESS 배터리 선호도가 LFP 기반인데 여기는 LG가 강점이 있고 각형 배터리는 삼성 SDI 강점이 있다. 따라서 둘 다 호용 호재, 용어 상박 그렇게 좀 나눠져 있다. 하지만 경험, 기술, 화재 안전성 그런 걸 보게 되면 삼성이 조금 더 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벌써 여러 번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내년도에 과연 ESS 시장이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그 얘기했잖아요. 모든 증권사가 전기차는 침체되는데 북미가 ESS는 확실하게 좋아져. 다 얘기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자면 올해 LG가 이거 얘기입니다. 오른쪽. LG가 갖고 있는 올해 글로벌 ESS 캐파는 29 정도 됩니다. 29. 북미가 17. 여기죠. 북미가 17. 그리고 이제 중국 등 해서 12. 그래서 전체 29입니다.
29. 삼성, 아래 보면 삼성이, 풍미가 8기가와트, 울산이 12기가와트. 그래서 삼성이 20기가와트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내년에는 삼성이 북미의 47기가와트로 껑충 뛰어요. 왜냐하면 북미의 전기차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다수의 단독 공장, 합작 공장을 이른바 LFP-ESS로 확 바꿔서 내년도에는 47기가까지 캐파를 늘리고 이제 기타 12 합쳐서 59기가와트가 되죠. 근데 삼성은 내년도에 이제 북미가 30으로 껑충 뜁니다. 삼성은 올해 북미가 8에서 30으로 껑충 뛰고 내년도 4분기부터는 이제 LFP-ESS를 이제 양산으로 가고 국내 12 합쳐서 42. 그래서 27년도에도 59, 42 이 캐파가 가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걸 보시게 되면 삼성이 작년에 올해 봐야 되겠지만 작년에 글로벌에서 삼성이 얼마를 했냐면 여기 보이시죠? 삼성이 작년에 10기가와트 정도의 ESS를 수주했어요. 23년도에 9기가와트, LG는 24년도에 8기가와트를 했어요. 그렇죠? 작년에 10기가와트를 했으니까 이 보시면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올해 지금 이제 삼성이 글로벌에서 20기가와트, LG가 29기가와트가 됐는데 올해는 과연 이제 그 회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ESS에 얼마나 과연 캐파를 늘렸을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내년도에 캐파를 알 수가 있겠죠. 아마 내 생각에는 삼성이 올해 한 2에서 14기가와트 정도를 공급했을 걸로 보이고 LG가 한 12에서 13 정도 기가와트에 공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내년에 42기가와트, LG가 59기가와트라고 한다 치면은 내년에는 삼성이 한 22에서 25기가와트, LG가 한 30기가와트 정도로 아마 ESS 공급하지 않을까. 그리고 27년도에는 LG가 한 45에서 50기가와트, 그리고 27년도에는 삼성이 35에서 40기가와트 정도 캐파를 늘려갈 것 같습니다. 수주를 늘려갈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내년도에 삼성이 한 2기가와트를 공급했다고 치면 매출 단위는 한 2조 5천억 정도 나올 수 있어요. 3조 가까이. LG엔솔도 만약에 내년도에 한 30기가와트 정도 공급했다고 치면은 매출 단위가 한 4조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 ESS 했던 것보다 더블로 늘어난 거죠. 영업이익이 1조만 늘어나도 그게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나타난 지표로 보게 되면 삼성의 ESS에서 나오는 영업이익 단위 내년도에 한 7천억 이상 예상됩니다. LG가 내년도에 ESS 나오는 영업이익 단위 한 9천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기차에서는 내년도에 삼성이 한 6천억 적자, LG는 내년도에 한 3천억 적자 예상이 되거든요. 토탈로 보게 되면 이제 흑자가 나는 거죠. 그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현상이 좀 있다. 먼저 잠깐 여기서 이제 하나 공부할 것은 삼성은 자체적으로 만든 ESS용으로 SBB 박스가 세 타입이 있어요. 1차는 SBB 1.5, NCA 기반이고 2차가 1.7, 여기는 이제 각형. 올해 4분기부터 영업을 시작했어. 신제품. 그리고 2.0은 LFP 기반의 각형.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각형과 LFP를 다 섞어놓은 거니까 강점이 더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전지의 관심. 2차 전지가 지금 완전히 약간 좀 내년도에 ESS가 좋아질 것 같긴 해. 그런데 ESS 갖고는 좀 부족할 수 있어.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서프라이즈,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는
저는 네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모든 증권사가 북미의 IRA 폐지 이후에 전기차 매출이 최대 40% 정도 줄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리서치를 쓰고 있어요. 그래도 목표가를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10월 달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40% 줄었어요. 그래서 10만 300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한 14만 5천 대 팔렸는데 한 4만 대 정도 줄었죠. 4만 4천 대. 이게 40% 줄었다고 평균 보는 거예요. 23년도에 전체 140만 대 팔렸고, 작년 10월 달에 13만 2,800대 팔렸으니까 작년 10월과 올해 10월을 비교해 보면 판매 대수가 한 3만 한 2천 대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해도. 그런데 올해 11월, 12월, 내년 1월 달, 2월 달 가봤는데 전기차가 회복이 돼. 그래서 월간 판매량 수가 12만 대에서 13만 대 나온다고 치면은 증권사는 리서치를 바꿔야 돼. 왜냐면 그 자체는 현대든 GM이든 그 다음에 미국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월간 13만 대 정도만 나오면 이 30%가 아니라 10% 준 거, 10%. 그럼 매출 자체가 몇 조각 다 뛰어요, 몇 조각. 그래서 서프라이즈 하나 요건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유럽은 전기차가 기본적으로 이제 잘 됐는데 ESS도 수요가 늘고 있어요. 그걸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시장에서 전기 부족은 다 똑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른바 변압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 이른바 현대일렉, LS산전, 산일전기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막 날아가잖아요. 한 1년 전에 비해서 주가가 8배, 10배 오르고 7배, 8배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다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정용, 공장 그런 데서 UPS 비슷한 변압기를 만들다 보니까 그 내용 때문에 이런 전력 케이블 회사들이 매출이 급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ESS하고 다 맥이 다 있어요. 정릉도 있지만 국가에서는 ESS, 기업에서도 ESS, 지자체에서도 ESS, 더 큰 인프라가 필요해져. 다 연관이 됐죠. 그러면 현대일렉, LS산전, 산일전기 다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데 ESS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그게 미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유럽도 그러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 정책을 늘리고 있고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고 있고 특히 지멘스, 독일 지멘스가 ES 장치에 투자를 하는데 20억 유로, 3조 5천억 정도를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다 좀 늘리고 있단 말이죠. 불가리아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입이 불이 붙은 겁니다. 또 하나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의 조기 유통. 지금 원래 일론 머스크가 올해 한 4천여 대를 테슬라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깔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그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관심이 높잖아요. 결국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는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차는 뭐가 들어가냐? 최종적으로는 전고체가 들어가겠지만 1단계는 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이게 들어갑니다. 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의 전 단계예요. 고효율, 고주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LG가 테슬라하고 휴머노이드에 46파이 배터리 공급을 계약을 했죠. 그런데 LG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공급했다는 말이 이제 한번 있었는데 흐지부지 됐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거의 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휴머노이드가 조기에 유통이 되면 내년도에 몇만 대라도 깔리면 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많이 는다. 여기는 테슬라의 자동차에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요. 최근에 세계의 배터리 자동차 메이커는 원통형 배터리, 고급형의 원통형 배터리가 생겼고 그것도 각형. 두 타입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륙하의 배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LG와 삼성이 만들고요. 양산, 본격 생산은 삼성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은 이 사륙하의 배터리 양산했는데 지금 BMW 공급하기로 이미 됐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27년도 조기 가동. 토요타가 아마 27년도 하반기, 28년도 상반기 정도에 하이브리드부터 전고체를 띄울 것 같고, 삼성도 아마 하이브리드부터 전고체 배터리에 진입할 것 같다. 이제 이 네 가지 이슈가 이제 관심을 끄는 반전 이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2차 슈퍼사이클의 이슈는 올해는 이제 그 전기차가 136기가 미국에서, 그 다음에 ESS가 60기가, 전기차의 반도 안 되는 양인데 내년도에는 ESS가 100, 전기차가 119, 거의 이제 90% 접근하고, 27년도에는 139대 125, 여기는 이제 94%로 가고, 28년도에도 171대 150, 거의 94, 5%로 갑니다. 그러니까 북미에서 ESS 캐파가 이렇게 쭉 커지는 거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북미에서 중국은 계속 캐파가 줄어듭니다. 올해는 이제 미국에서 북미의 캐파가 거의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중국의 업체들이 이제 한 60 미만으로 줄고, 27년도에는 거의 40 미만, 30까지 줄고, 28년도에는 거의 10% 미만, 퇴출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ESS가 전기차와 비중이 똑같아지는 시기가 왔다. 그러면 수익 구조가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가 ESS에 대한 기본적인 매출과 실적 단위를 불을 켜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년 1분기에 정말 그게 지표로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목표가 팍팍팍팍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마무리로 가면 이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24년도 1월 달부터 올해 9월 달까지 계약된 겁니다. 근데 납품이 보시게 되면 29년, 28년, 27년, 26년, 그 다음에 다 26년이 많아요. 28년, 27년. 벤츠하고 원통형 사륙파이 28년도부터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포드의 파우치형 배터리 26년, 27년. 리비안의 원통형 배터리 26년, 내년부터. ESS ALFP 26년, 내년부터. 다 내년부터 미뤄진 거예요. 내년부터 27년도, 28년도까지. 바꿔 말하면 실적이 납품이 돼야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매출은 다 내년도 이후부터 들어간다. 26년이 잡히고 27년 더 많고 28년 더 많고. 그래서 슈퍼사이클이 27년도부터 가는 거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본격 좋아진다. 그래서 모든 증권사들이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2차전지 산업이 영업이익단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해서 강력히 다 추천하고 있어요. 하나증권, 한화증권, 키움증권, 신한증권 다 갔습니다. 목표가 내릴 때는 다 나빠진다고 다 같이 내렸잖아요. 좋아진다고 다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삼성도 간단 코멘트를 드리면, 여기 사륙파이 110기가와트 수주한 게 BMW죠. 3건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GM 공장 27년, 스텔란티스 2공장 27년도.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27년도. 그 다음 하이브리드 원형 배터리가 수주되어서 27년도에 납품한다는 이제 IR 때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보게 되면 삼성도 역시 내년 이후 27년, 28년도에 다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 단위 다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생산 캐파도 훨씬 더 커지고, 스텔란티스 1공장이 한 40기가와트, 미국 GM 공장도 40에서 60기가와트, 이것만 합쳐도 100기가와트가 늘어나잖아요. 결국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배터리를 납품해야 되는 거잖아요. 27년도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 27년도에 전기차의 성장 속도가 139기가와트로 커집니다. 그죠? 커지죠.
올해 136인데 137로 커져요. 정상이 회복되고 28년도에는 171로 커집니다. 여기 있는 그 ESS 수혜량도 커져요. 당연하게 27년도에 공장이 스텔란티스 2 공장, GM 공장 다 이때 들어오게 되면 매출과 실적도 더 반영이 되겠죠. 자, 이제 삼성 LG의 실적 전망을 좀 보게 되면 이건 좀 중요한데 중요해서 한 번 더 합니다. 지금 LG의 내년도에 매출은 사실 여기 신한증권입니다. 신한증권인데 내년도에 28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순이익이 1조 2,600억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27년도에는 38조 매출을 올려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6조 4천억 나와요. 근데 순이익은 3조 2천억 나와요. 영업이익이 6조 4천, 순이익이 3조 2천억. 이거 보게 되면 영업이익 비해서 순이익이 반으로 뚝 줄죠. 그런데 이제 삼성 SDI 보시면 내년도에 17조 매출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2,500억 나와. 순이익은 6,300억, 거의 3배가 올라가. 왜 그럴까요? 이것은 부채 비율, 차입금, 그게 적어요. LG가 22조를 빌렸고 올해 지금 11월 말까지 삼성이 11조를 빌렸어요. 부채 비율 81, 여기 120 정도 됩니다. LG엔솔이. 결국 돈을 많이 벌어도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높아도 순이익단이 다 제외하고 나면 줄어드는 거죠. 자, 삼성 27년도에 매출 25조예요. LG보다 13조가 적어. 그런데 영업이익이 3조야. 순이익도 3조야. 같아요. 그러면 삼성은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3조 27년도에 LG도 3조 2천억 비슷비슷하죠? 근데 발행 물량은 LG가 3배가 많아. 2억 4천만 조. 삼성은 8,100만 조 정도밖에 안 돼요. 결국 같은 가격의 순이익이라고 한다 치면은 주가는 역전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의 LG 주가가 아니다. LG 좋아요. 좋은데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의 주가를 역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그런 것 내다보고 지금은 증권사들이 일방적으로 LG가 숫자가 좋으니까 나타나는 숫자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LG의 비중을 높였지만 삼성의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역전될 수 있다. 제가 그걸 얘기해요. 따라서 여러분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을 보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미래에셋증권도 한번 더 볼게요. 이건 미래에셋증권이 뽑은 LG엔솔인데 여기 27년도의 매출 37조 봤어요. 그런데 순이익이 3조 5천억 봐요. 영업이익이 5조 4천억이에요. 영업이익 5조 4천억인데 순이익이 3조 3천억 봐요. 내년도에 순이익이 1조 4천억 봐요. 그런데 삼성 SDI는 보시면 내년도에 순이익이 6,800억,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영업이익이 1,700억. 영업이익이 1,700억인데 순이익은 6,900억 가까이 나옵니다. 27년도에 매출이 17조인데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순이익이 2조 4,500억, 2조 4,700억.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모든 증권사들이 LG가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폭이 작고 삼성은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폭이 훨씬 줄지 않고 거의 올라가는 이런 현상은 부채 비율과 차입금, 그 다음에 자기 자산,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주가를 적어도 1년 뒤, 2년 뒤를 투자한다고 치면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내용은 원래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이번에 정부 2차 ESS 발주가 누가 더 유리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정말 내년도에 ESS가 좋아지고 있는가 그 내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특집으로 마련한 제가 2차전지 섹터 26년 전망 1, 2, 3, 4편까지 해서
오늘로서 전체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 방송 도움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저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